이 학생의 문제는 선행의 폐해다. 선행의 폐해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선행을 꼭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공부할 때의 마음의 어려움, 장벽을 해결해 주시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윤주 박사님과 오늘도 여러분이 보낸 사연들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백세경 선생님. 예. 네, 오늘도 또 다른 선생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네. 예.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성적 올리고 공부하는 거 도와주시려고 많이들 애쓰시는 것 같아요. 사연을 읽겠습니다, 바로. 네. 예. 저는 초중등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지도를 시작한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이 학생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공부를 하게 할지 걱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제 공부방에 최근에 오게 된 학생인데 이전 학원에 다닐 때 숙제 때문에 매일 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에게 좀 맞춰서 지도하는 선생님을 찾다가 저한테 보내게 되셨어요. 학생이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중1인데도 중2 수준은 무난히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은 자신이 중2가 되어서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와 수학은 모두 소규모 공부방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방과 후에 수학이나 영어 공부방에 가고 집에 가서는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원 숙제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할 때 힘든 점을 물어보니 집중이 안 돼요. 과제를 해야 하는데 놀고만 있고 너무 놀고 싶은데 과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작은 못해요. 라고 힘 빠진 표정으로 답을 하는데 너무 짠했습니다. 이은주 박사님, 이 학생의 마음은 뭘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이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걱정을 하시네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과제 해야 하는데 놀고 있고, 놀고 싶은데 과제할 게 너무 많고 시작은 못 하겠고, 이런 학생이 저는 전국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에 사연 볼 때는 이렇게 울면서 학원을 다닐 정도라니까 너무 짠하다 어린아이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연이 마지막으로 가니까 놀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다고. 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뭐 재밌고 좋기만 한 학생이 어디 흔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들 공부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집중이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로 본인이 이렇게 매일매일 울 정도로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매일매일 울고 있다는 거. 뭐 나름대로 이런 학생을 보고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학생의 문제는 뭐 이런 거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과제가 너무 많나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 근데 다들 공부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저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드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그럼 정신력이 약한가, 의지가 약한가, 마음이 너무 여린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 사연 보면 선생님이 걱정하시지 아이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는 진짜 아이는 그냥 뭐 기가 펄펄 살아있죠. 선생님만 걱정하시고. 이 학생은 뭐 숙제를 안 하겠다고 울고 밤마다 힘들어해서 엄마가 이제 과제가 조금 애 그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의 문제는 선행의 폐해다. 선행의 폐해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행 다들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해야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는 뭐 선행을 꼭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각자에 맞게 형편껏,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애들은 하는 거고, 또 그걸 하면서 나름 성취감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긴 한데, 사연에서도 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 것도 무난히 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행이 돼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제 그 이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그 과제 때문에 매일 밤 울었다. 그거는 과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을 그동안 꾸준히 다녔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학생은 겨우 중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초등학교 때 이 학생이 이제 선행을 나가고 그리고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과제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 학생이 선행이라는 걸 해 나가면서 이 학생이 어떤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네. 이게 나한테 정말 내가 딴 친구보다 앞서가고 있네. 이런 경험이 됐을까요? 근근히 쫓아가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숙제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너무 그렇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은 전에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지만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같이 있는 M자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M자형의 학생들은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뭔가 굉장히 차근차근 또 꼼꼼히 돼야 되는 그런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배울 때 그게 쏙쏙쏙쏙 빨리빨리 내 걸로 들어오질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학교에서도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고 또 그거에 앞서서 뭔가를 딴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우죠. 선행은 한 학년 거를 1년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3개월, 6개월에 이렇게. 그렇죠. 한 학기를 3개월 보통 이렇게 해서 나가죠. 그럼 빠른 속도로 나가요. 그런데 이런 로맨티스트적인 성향이 같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배워서 그게 내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 걸로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게 되죠, 진도는. 그러면 이 학생은 계속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될까요? 부족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부족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자꾸자꾸 자신감은 떨어지고 눈치는 보게 되고 자기가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학생은 나름 자기가 할 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고 힘들겠죠.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원에서 시험 보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숙제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숙제 자기는 진짜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밤마다 울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잘 못한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너 좀 못하는 것 같아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하겠죠. 터지죠. 예, 그때 누군가가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더 본인이 터지고 더 힘들어지고 막 진짜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더 자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도 이 학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음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공부방으로 옮겨주시기도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10번에 10번을 다 참지를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 안타까우니까 부글부글 하시죠, 사실. 속으로는 너무 걱정되고 부글부글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아마 10번 중에 9번 참다가 한 번 이 학생에게 아우 너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번에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학생한테는 그게 이제 마음에 박혀서 오래오래 남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중2 가서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숙제를 해야 된다. 내가 거기를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더 악순환으로 가는데 이제 겨우 중1이에요. 수능까지 6년의 시간, 뭐 중1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5년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이게 큰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정말 슬픈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나름대로 본인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일 때 얘한테 아우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래도 이걸 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됐고 곧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다들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다들 그렇게 걱정하실 음,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성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이런 사연을 또 보내셨겠어요. 음,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당장 실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촘촘히 꼼꼼히 그 실력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학생 스스로 자기가 중학교 2학년 가서 성적이 영 안 나올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 그뭐 2학년 시험 문제 충분히 구해 보실 수 있겠죠. 예, 요즘엔 기출 문제들 많이 구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한번 이 학생 풀려보세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확인시켜주고 네 실력이 영 안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조금 자기 그 마음의 힐링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음, 이 학생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짐을 하나 더 올려놔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 억지로 해가고 있으면서도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부는 벌써 자기한테는 너무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생활도 무너지고 그런 게 이제 LSI 결과에 다 나와요. 공부 모범생은 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키는 건 다 한다는 뜻이에요. 또 폼 잡는 공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람이 내 성적을 어떻게 볼까? 딴 애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몰입 공부라는 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이 공부하는 재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탐색을 하고 정말 쓸데없는 걸 알아보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해나가자 그런 마음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LSI 이상 검사를 보면은 수제 공부가 너무 낮아요. 이거는 자기 일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멘붕 공부가 같이 나온 거는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족 공부가 높은 거는 내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일단은 공부도 공부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좀 힐링이 되고 재건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자 이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자 그런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한 학기 정도는 그러니까 길게 말고 저는 한 학기 정도는 이 학생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영어와 수학을 소규모 공부방을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방 그냥 다니고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해.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시험 보니까. 그렇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너무 공부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학생이 M자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주가 있을 거예요.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에 재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감상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아니면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자기의 힘든 마음을 좀 표현해 볼 수 있게 하면서 너무 압박을 뭐 학원을 다니고 뭐 미술 학원을 다니고 뭐 피아노를 학원을 다녀서 뭐 오크를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그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뭔가 자기 에너지가 그렇게 자기를 힐링하는 쪽으로 조금 쓰여야지 안 그러면 진짜 유튜브만 보면서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기는 지칠 때도 지치고 그러면서 회복은 안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학생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조금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는 지금은 당장은 좀 미니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시 공부할 때는 자기가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 하시는 선생님이 사연을 주셨으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이 그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그냥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푸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이 학생의 호기심을 좀 자극해 주시고 이 학생한테 그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학생이 거기서 좀 재미를 가질 수 있게 알아가는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학생이 과제를 해야 되든지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물개박수? 물개박수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어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지금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는데도 너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공부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많은 지지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 주시면 이 학생이 조금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 가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웬만큼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B 뭐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본인이 A가 안 된 걸로 자책을 할 텐데,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는데도 B 나온다. 우리 이제 공부해서 A 맞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이 학생이 자책을 하지 않게 선생님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학생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학생도 진짜 마음이 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무게박수 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애가 그게 정말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학생은 자기가 어느 수준은 해야 된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B가 나왔는데 아우 그 정도면 됐어 잘하는 거야 생각해도 자기는 나는 B밖에 못 받았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학생이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뻔뻔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본인이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만약 이 학생이 정말 B 나왔으면서도 뭐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이렇게 됐으면요 얘한테는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아이들마다 피드백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머 잘한다 물개박수를 쳐줘도 그거를 정말 이렇게 축소해서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줄여서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어깨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학생마다 다르게 대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공부에 별 뜻이 없는 휴머니스트 학생에게 물개 박수 쳐주면요, 네 그걸로 그냥 걔는 공부 끝났어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냥 그대로 뻔뻔하게 갑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은 조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반화해서 너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태까지 많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집중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정말 각각 아이들마다 이유가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는 게 그렇죠. 각자 그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각자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친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각자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각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안다는 게 정말 학생을 공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유,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정말 그 마음에 맞춰서 해주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동기부여 해 동기를 가져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게 참
우리 사람이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 마음도 다 달라서 우리 인간은 진짜 복잡다단하고 델리케이트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길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는 학생한테 정말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이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사연까지 보내주신 선생님 꼭 이 학생 잘 다독여서 마음 편하게 중학교 2학년 공부하고 더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기 응원합니다. 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